안녕하세요 여러분, 펄메이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그 안에 소제목들을 달아서 다음 영상부터 조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혹시 이혼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혼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정말 어딘가에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도 해보았고 또 막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았고요. 또 인터넷 설치도 많이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 도움이라도 어딘가에서 받고 싶어서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감정 상태일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야지, 이런 감정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끌어넘치고 있는 그 감정들이 일단은 잠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내가 막 감정이 너무 날뛰고 막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사실 그만큼 더 힘들었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나만 그런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이혼이라는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무수한 감정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힘들지만 부디 이거 내가 이상한가 봐 그런 생각으로 본인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정을 제어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이 감정이 제어가 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도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누가 오고 싶었겠어요.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캄다운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미 성인이 다 됐고 결혼을 한 어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거, 또 살면서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성을 발휘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감정이라는 게요, 사실 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죠. 그것이 또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또 덜어는 아름답고, 또 용서 못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거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감정은 차라리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개개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혼이라는 빅 이슈 앞에서 마음이 들끓는 거, 감정이 날뛰는 거, 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 지금 이혼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신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뭐 결혼에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내가 꿈꾸었던 결혼이 아니라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혼밖에 길이 없다 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혼에 이르게 하는 생각의 오류들이라는 편에 제가 담아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혼 앞에서 우리가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정은 아마도 상대에 대한 실망감일 거예요. 물론 영상을 보는 당사자의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이혼까지 온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손가락이 밖으로 향합니다. 내 탓이야 라고 하는 커플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혼이라는 주제 앞에 섰을 때는 대부분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기반으로 감정이 날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 감정을 느낄 당시에는 상대만 없어지면 해결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혼이 좀 막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예요. 그렇지만 모든 커플에게 그게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어떤 부분은 잘못이 있었으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가장 큰 예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혼에 관련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강력하게 하는 말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상대에게서는 하루빨리 벗어나라.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예외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의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뭐 제가 하는 나머지 영상들을 굳이 참고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결혼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인데요. 물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괜히 바람 피운 게 아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이런 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을 들면서 지금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배우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고 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라면, 저는 그런 관계는 사실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 사항으로 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자녀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은 부부 사이가 너무 악화되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자녀들한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이라면, 그것은 재고를 해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하려고 하되 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을 저는 예외사항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둘이 충분히 노력해보지도 않았고, 또 나의 잘못은 어느 만큼일까 돌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의 잘못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감정이 끌어오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영상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들불같이 번져가는 이 감정을 최대한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본인이 정해놓은 그 상태까지는 진정을 시키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사실 제 여러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은 너무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상담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에 그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데는 비용의 문제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좀 믿고 어른스럽게 지혜롭게 함께 상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제가 지금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본인이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불구덩이 속에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생각이 힘들어요. 그럴 때 자신을 그 주관적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지원자가 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종교의 그 어른들, 아니면은 사실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좀 힘든 마음을 풀 수는 있지만 사실 내 또래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제 결정에 수준이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저를 객관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든 거를 제가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미운 그 상대의 입장이 돼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라는 주관, 나라는 주관을 빼버리고 내 상대가 아닌 그냥 객관적인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객관화에. 나라면,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하고 일단 입장을 좀 바꾸어서 되도록이면 그걸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게 들끓어서 이혼을 지금 당장 해버리면 이것이 득인지 실인지, 뭐 경제적인 거, 자녀 문제, 뭐 사회적인 어떤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 생활에서 누리던 것들, 뭐 사실 막 감정이 들끓을 때는 내가 누리던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은 어떠냐면, 나는 이 결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나는 망했어. 나는 정말 이 결혼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인을 감정에서 좀 분리를 시키시는 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나에게서 내가 떨어져서 나도 보고 상대도 보는 거,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감정이 막 들끓을 때 어떠냐면, 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그 불 속에 제가 지금 뛰어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저를 분리를 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밖으로 나를 객관화해서. 그러면서 객관화된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게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이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너무 괴롭지. 그래 알아. 그렇지만 너 이혼은, 제가 이거 지금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끝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낼 수 있습니다. 끝내는 건 언제라도 내가 마음 먹으면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끝낼 수 있어. 그렇지만 끝내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하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절대 이혼은 안 돼. 이러면 감정은 더 미쳐서 날뛰니다.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숨을 터주는 거예요. 자, 이혼할 수 있어. 너무 힘들면 이혼하면 돼. 그렇지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잘 하기로 하자 하고 다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혼에 관련된 제가 그 이제 다른 소제목으로 다룰 건데요. 지금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라는 대주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선이 조금 떨어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 1. 감정을 제어하라. 객관화하라. 2. 상대와 원수가 되지 마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 3. 유효기간을 정하라. 그 다음에 4. 이혼 후 벌어질 현상을 미리 살펴보자. 그 다음에 5. 지원군을 확보하라. 6.
지혜롭게 준비하라. 법적, 경제적, 그 다음에 감정적. 그 다음에 7. 이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 이제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꼭 리스트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써보는 겁니다. 차례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써서 놓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 신사적으로 동맹군으로서 잘 이혼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이렇게 소주제들을 달아봤는데요. 이런 그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은 주제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정에 몰두해 있는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현실 세계로 계속 끄집어내오는 노력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를 보게 되느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의 부정행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혼이라는 문턱까지 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럴 때 내 감정은 너무 상처받았죠. 제가 여성이라면 여성성이 상처를 받았고, 남성분이라면 남성성이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치유가 될까 싶을 정도의 강력한 상처예요. 그럴 때 사실은 상대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감정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 그래서 감정이 폭발을 해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는 지경까지 자신을 완전히 막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상상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게 감정에 너무나 나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상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잘못은 상대가 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말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눈에 보이는 잘못은 상대가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하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좋아.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내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혼을 하리라 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대가 바람펴서 이혼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상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감정을 발산하고 이혼을 한 사람들이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적으로 내가 폭발을 해서 상대방에게 가짜루를 주지 말자.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의 예예요. 상대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또 그 이외에 어떠한 상황들이 왔을 때도 절대로 그 문제를 너무나 빨리 상대한테 내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화가 났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하고 싸워야 할 게 아니고요. 자,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인지 아닌지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확인도 다 거쳐서 분명히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과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니고 내 친구들 주변에
누구도 아니고. 내 친구나 주변의 지인들이 저에게 저의 감정에 조금 위로가 되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격려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모든 결정은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변호사가 알아야 되고 누가 알아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 문제예요. 제일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혼까지 온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하는 동안에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건 어떡할 거냐? 그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너무 괴로우면 이혼하면 돼 라는 걸로 숨통을 터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까지 나는 못 견뎌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럴 때 자 그래? 그러면 유예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보든 아니면 내가 이혼을 준비를 하든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이슈,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본인을 납득을 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미 불행한 일을 겪는 거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이미 불행하지만 그 불행을 그 선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내가 이 불행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고 또 마음이 넓어지고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릇이 커지고 그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가 사실 이제 50이 넘은 나이가 되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는 뭐 제가 부모도 원망을 했고요. 또 뭐 상대도 많이 원망을 하고 타인도 원망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실 이혼이라는 이 커다란 아픔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배웠고요. 사람들 눈에 저는 불행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내면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에 저는 그런 일을 겪어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얻은 게 더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나을 게 없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겪었던 그 어리석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피해 가시기를 너무나 바라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려요. 자, 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게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정에 절대 침몰당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정,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감정은 실제로 가짜 감정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꼭.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조금 심도 깊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제 자신의 감정들에 어떻게 속아서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했고 또 어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들을 치렀는지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날뛰는 거는 당연해. 난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당연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잘못된 판단, 더 나쁜 길로 가는 판단을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감정들을 잘 다스려 가면서 나는 성숙할 거고 나는 어른이 되어 갈 거고, 그리고 이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약한 자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너무 그 온몸에 긴장이 되고 그 슬픔이 마치 제가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의 막 폭동을 마치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사실은 이렇게 저조차도 지금 감정이 막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감정이 끌어오를 때 저만의 이 감정을 다스리는 스텝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지는 마시고요. 이 감정 야생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멋진 야생마를 보았어요. 그 야생마 내가 잡아다가 나만을 위한 멋진 준마로 잘 다듬고 키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그 아픔에 침몰당하지만 않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진주를 빚어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힘이 되드리고 싶은 너무나 많이 아프고 또 감정이 상했던 그런 펄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